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프랑스 혁명에서 배고프고 성난 시민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그러자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한마디 하는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이 뭔 개소리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레소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빵의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실제로 이 말은 앙투아네트가 한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요. 케이크가 아니라 버터가 듬뿍 든 프랑스 고급빵 브리오슈를 먹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은 소리 아니냐 싶기는 하지만 뉘앙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케이크는 디저트, 브리오슈는 식사 개념입니다. 우리 음식의 비유에 말하면 밥이 떨어졌으니 약과를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리밥이 없으면 쌀밥을 먹으라는 소리와 비슷하겠네요. 어쨌든 당시 프랑스에서는 신분에 따라 먹는 빵의 종류가 달랐는데 귀족들은 브리오슈 같은 버터가 듬뿍 들어간 하얀 고급빵을 먹었던 반면 농민과 시민들은 시커먼 잡곡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배고픈 시민들한테 너희들이 먹는 빵이 떨어졌으면 우리 귀족들이 먹는 그런 빵을 먹으라고 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 아예 별나라 이야기인 케이크를 먹으라고 한 것보다 더 열받을 소리였겠죠? 빵과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가 소설 레미제라블입니다. 장발장은 겨우 빵을 훔친 죄로 무려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무리 200년 전 이야기고 현실이 아닌 소설 속 창작이라고 해도 어떻게 빵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긴 세월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것은 빵의 평등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면 장발장은 단순히 빵을 훔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급 구조의 기강을 흔들어서였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음식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프랑스 식단의 두 핵심 요소인 빵과 소금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788년과 1789년 프랑스는 기상악화에 따른 흉년으로 곡식 수확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들면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주식인 빵값이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폭등했고 하루에 먹을 빵값이 일당의 88%까지 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않은 곡식으로 만든 시커멓고 질 낮은 빵을 간신히 구해 하루 끼니를 때우거나 그것도 구하지 못해 굶주려야 했죠. 반면 부자들은 여전히 하얀 밀가루에 버터를 넉넉히 넣은 빵을 먹었습니다. 빵 부족도 빵 부족이지만 근본적으로 빵에 대한 불만도 누적돼 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는 빵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정치의 수단이자 계급을 나누는 확실한 수단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빵의 색깔과 종류를 놓고 신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구분됐는데 거무스름한 빵은 톱밥이나 도토리, 나무 껍질 등을 몰래 집어넣어 만들어도 잘 표시가 나지 않았고 얼마나 딱딱했는지 빵을 자를 때 도끼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계급사회에서 농부는 열등한 인간이었기에 딱딱한 빵을 먹어야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귀족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 흰색의 부드러운 빵은 귀족의 몫이었습니다. 신이 부드럽고 흰 빵을 만든 것은 귀족들의 고상하고 연약한 소화 기능을 위해서라는 것이 귀족의 논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나 평민이 부드러운 흰빵을 먹으면 신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와 기강을 해치는 범죄였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받았는데 장발장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랑스 평민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치솟은 빵값과 불평등한 빵 색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갸벨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소금세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는데요. 소금이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불공정한 세금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와 귀족 그리고 고급 관리는 훨씬 낮은 세금을 내거나 아예 면제됐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에는 갸벨르를 내지 않아 벌을 받거나 처형되는 사람이 약 3,000명에 이를 정도였고, 혁명이 일어난 이듬해인 1790년에 제일 먼저 폐기된 세금이 바로 소금세였을 정도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이 빵 가격 폭등과 소금세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사정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요소가 프랑스 왕정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켰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면서 혁명 정부가 서둘러 마련한 것이 바로 빵의 평등권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지 4년 후인 1793년 11월 15일, 프랑스 왕정인 구정권 앙시엥 레짐이 드디어 해체되고 국민공회에서는 드디어 빵의 평등권을 만들었습니다. 빵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오직 한 종류의 빵만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선언으로 더 이상 부자를 위해 고운 밀가루로 흰 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친 호밀로 검은 빵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제빵업자는 시민 모두를 위해 질 좋은 빵을 생산해야 하고 밀가루 4분의 3과 호밀 4분의 1을 혼합한 빵을 만들어야만 하며 8파운드, 4파운드, 1파운드로 무게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빵의 자유로운 판매 역시 제한해 배급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의 평등권 제9조에는 제빵업자가 평등의 빵으로 알려진 빵 이외의 빵을 만들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경고 조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빵의 평등권은 과연 시행이 됐을까? 빵의 평등권은 11월 15일 국민공회를 통과해 최종 비준만 남겨놓았지만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성공한 만큼 굳이 법률로까지 빵의 평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귀족과 차별받지 않고 질 좋은 빵을 먹을 권리가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확보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여 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죠? 지금까지 빵에 대한 모든 이야기 브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